납부기한 연장은 세법개론으로 보면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실무했을 때는 사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납부기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를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죠. 조사관님 성향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다라든가 대손금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든가 자금 사정이 어느 경우에 해당해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요. 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시험 대비용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 필요가 없는 거겠지만요. 실무할 때는 아까 말한 징수사무처리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실무에서는 이 기한 연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규정, 근거에 의해서 쓰이는지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강의와 다른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2007년에 공무원 시험, 고급 공채 시험을 합격하고서 2008년부터 부천세무서를 시작으로 2024년 부평세무서를 끝으로 16년간 공무원을 재직하였고요. 재직하는 과정에서 주요 경력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대규모 단위의 세무조사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부천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선세무서에서 조사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서 근무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조세불복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조세불복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면은 우리가 법원에서 보면은 예를 든다면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저 또한 결정문이라는 거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떤지,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지, 처분청의 의견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 사실관계는 어떤지 그 부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와 관련된 관련 법령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관련 법령과 관련된 우리가 참고할 만한 판례는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구인의 의견이 맞는지 또는 처분청의 의견이 맞는지 각각 다 적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정문을 위원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일을 했어요.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과세를 할지를 판단했고요. 5년이 지난 후에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어느 쪽에 대한 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판단을 3년 정도 했는데요. 사실 저도 16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한 5년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스스로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무책자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봤었던 것 같고, 근데 항상 케이스별로 실무책자 볼 때마다 한계가 있기도 하고 뭔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깊이가 없고 결국에는 질문과 답만 알아보고 실력이 는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요 경정에서 말하는 조사과 그리고 이제 불복 담당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법령을 찾아보고 그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너무나도 이제 새로운 사실이 오더라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나왔으면 어떤 법령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물론 틀린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하지 않고 진행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인천지방국세청 근무를 마치고 나서는 2년 정도는 2022년도부터는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고, 2023년도에는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함과 동시에 다음 연도인 2024년 올해부터는 세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탄탄 시리즈 중에서 세법개론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제 세법개론 중에서 국세 기본법을 강의하는 강의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을 다룰 때가 있었는데, 우리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힘들고 깊이가 깊다라고 했던 법이 뭐냐면요, 국세 기본법이에요. 생각보다 다들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조문을 깊게 읽으면 깊게 읽을수록 읽는 거 생각보다 어렵고 적용하거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법이라는 건요, 적용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만 적용될 거고, 양도소득세법은 양도한 사람들, 부동산 양도한 사람들한테 적용되겠죠.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각 세법에는 국세기본법이 다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적용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국세기본법은 맨 첫 시간으로서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제일 먼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포인트는 실무 사례와 이론을 연결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세법개론을 배워야 한다라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법개론을 어떤 걸 들어야 라고 했을 때 시중에 있는 걸 보면은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직업 시험을 위해서 보는 세법개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법개론은 기본적으로 세법개론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실무가 아니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무원이나 세무사님이 들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하나로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드리면, 그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순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뭔가 압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할 때 은행에서 뭐 담보된 채권이라든가 근저당 채권이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인가 라는 파트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도 다루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법개론을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한의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이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납부기한 연장은 세법개론으로 보면은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실무했을 때는 실제로 사장님과 접했을 때 사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납부기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일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죠. 조사관님 성향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라든가 대손금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든가 자금 사정이 어느 경우에 해당해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기한의 연장이라는 게 시험 대비용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 필요가 없는 거겠지만요, 실무할 때는 아까 말한 징수사무처리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러한 기한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한 연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규정, 근거에서 쓰이는지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강의와 다른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의 대상자는 3년이나 5년 정도 된 경력직 세무사무원들이 들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처음 입사를 하면 사실은 내 실력 향상이 아니라 회사에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조금 지나면 소득세 신고도 배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법인세 신고 배우죠. 세무조정하는 거 배우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언제부턴가 성장이 지체되고 바퀴만 도는 것 같고 내 실력이 안 는다라고 생각하는 세무사무원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 세법개론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세법을 근거해서 공부해보고 세법에 대한 내 지식이 늘어나는 그게 없으니까 신고에 대한 기술은 늘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인 세법에 대한 그 지식은 안 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원하는 세무사무원이라면 이 강의를 첫 번째로 추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셨지만 20대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세법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가 사무처리 규정 그리고 판례라든가 이런 거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그런 세무사님도 들어도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규로 처음 이쪽 업계에 입문하신 분도 이 세법개론을 듣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되 다만 신고가 먼저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이거를 듣기보다는 열정이 높으시면 뭐 퇴근 후에도 들어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하반기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공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법개론 강의를 한번 듣고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만 한 번 들어두고 두 번 들어두고 세 번 들어두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면서 점점 좋아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 듣는 이쪽 처음으로 세무사무원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최우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남고 내게 열정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도 미리미리 들어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